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대비를 합니다. 2차 시험 대비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1권하고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과목, 2과목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가 되죠. 업무 방법서, 즉 이론서, 농구문에 나온 이론서에는요, 1권하고 2권으로 되었지만 시험 출제는 1과목하고 2과목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죠. 첫 번째, 2022년도 8회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차 시험을 합격, 2차에 안타깝게 다음을 기약을 하신 분들. 그래서 2023년 9회 시험에 이렇게 응시를 하신 분의 첫째 자격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 이 앞주에 이제 시험을 봤죠. 6월 첫째 주 이렇게 해갖고 일요일 날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봐가지고 세 과목, 1차 세 과목이죠. 세 과목. 거기에서 꽈락 없이 평균 60점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차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그 자격 조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과목하고 2과목은요, 이제 2차는요, 1과목하고 2과목은 하는데, 1과목도 10문제, 2과목도 10문제 그럽니다. 그리고 총 평점은요, 100점 만점 기준,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꽈락이 적용됩니다. 1과목도 꽈락 40점, 2과목도 꽈락 40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꽈락은 넘겨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개 합산을 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손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손해평가사 1과목에서 시험 출제가 나오면은 1과목은요,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냐,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이 과목에서는요, 그 이론적인 부분에 무장을 하고 나서 실무, 손해평가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그거 1과목하고 2과목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가축 재해보험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무장된 계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2차 실무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면 1번부터 5번, 이 과목에서는요, 11번부터 15번. 그 간단하게 쓴다 단답 서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요, 주로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또는 계산형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요, 6번부터 10번 겁니다. 그리고 16번부터 20번입니다. 거기는 배점이 15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려고 그랬대. 그러면은 단답형 서술형에서 다음 뭐든다고 제시하는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5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가로가 5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써져 있단 말입니다. 1번 문제에. 그러면 거기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 가령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 재해 그럽니다. 보상하는 재해 중에서 5가지만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가지 교재에서는 10가지가 7가지가 10가지가 15가지가 있더라도 그 중에서 5가지만 이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도 점수를 5점을 먹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점. 그러면은요, 부분 점수라는 게 주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려고 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는 내가 1, 2, 3, 3번까지는 쓰고 4번을 모르겠어. 그리고 5번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4번을 가로를 하나를 빼놓더라도 4점은 먹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써 주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국가 자격시험은요, 시험 보는 수험생 위주로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자격증을 부여를 해서 실업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실시하자면 떨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보험 사업자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정이나 이렇게 했을 때 계약자, 피보험자 위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 객관적으로. 그들이 수험생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계산형 문제가 이렇게 길어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요, 과실 손해 보장이 있고 나무 손해 보장이 있고 과실 추가 보장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럽니다. 거기에서 세 문제로 꺼졌으면 5점, 5점, 5점 이렇게 갖고 거기에 배점이 되어서 15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못한다. 과실 손해 보장 5점은 완벽하니 만들었는데 나무 손해 보장은 내가 못했어요. 풀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실 못한다. 손해 추가 보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15점 중에서 5점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못했으니까 못 먹고 10점은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영어정에서 발아하고 발아기하고 다릅니다. 개화하고 개화기하고 다릅니다. 신초발아하고 신초발아기하고 다릅니다. 신초발아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신초발아까지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신초발아기 했을 때는요, 기까지 써줘야 한다 해서 그럽니까? 이것은 용어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 해서 그럽니다. 그 예에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부담률을 이렇게 결정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10%형, 15%형 그럽니다. 거기에서는요, 최근 3년간 연속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 3년간 보험 가입 경력,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국어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영어 정의 같은 건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 써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아주셔야 할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이 필기시험, 시험 문제를 가갖고 필기시험에 필기 도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기 도구는요, 같은 색깔로 한 가지 색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검정것으로 사용을 했으면 검정, 연필은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검정펜이나 청색 볼펜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한 가지 쭉.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두 가지 여러 가지 색이면 옆에 사람이 작성을 해줬다 이래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점수를 안 주고 그 시험을 갖다 0점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그럽니다. 계산식을 써라는 거, 풀이 과정을 써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답을 써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 답만 딸랑 써놓으면은요, 풀이 과정 계산식이 없으면은요, 이건 옆에 사람을 보고 답만 써놨다. 부정행위다. 또 간주해갖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수정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문구를 쓰려는데 용어를 갖다가 잘못 썼어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두 줄로 끊고 그 옆에다가 답을 정확하게 써주면은요, 그 두 줄로 끊어놓은 것은요, 나중에 원래는 원칙은요, 감독관의 시험장에서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는데 그리 못하니까 다 거둔 후에 채점 과정에서 그 부분은 거기 채점하시는 분이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 계산을 한다는 거, 그걸 아시고 모두들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꼭 올해는요 2023년 9회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손해평가 자격증을 획득하시길 바라고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획득을 하시면요, 취업은요 보장이 됩니다. 누가 시켜준다고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으면은요, 민간보험사업자,
거기에 가면은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시험 보고 나서 취직이 안 돼요 어쩌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건 취직도 잘 되는 거, 내가 프리로 뛸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하시면서 꼭 이번에는 저하고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OT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1과목 그러죠. 1과목. 그래서 1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려면 뭐도 알아요? 용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입문을 위한 용어 정의를 먼저 저는 편제를 합니다. 이것은 부록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을 앞으로 해서 제가 편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꼭 개념마다요, 시험 문제 10점에서 15점으로 배정이 됩니다. 10점에서 15점. 그거는 가축재해보험 한 문제, 예를 들면은요, 농작물 재해보험 한 문제, 그리고 손해평가를 하기 위한 용어 한 문제, 벌써 세 문제 15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제1장에 나와 있는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를 합니다. 그러면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중에서요,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봐보세요. 농업재해보험, 옛날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었는데 확대가 됐죠.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봐봅시다. 농작물 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농작물, 그 다음에 임산물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및 농업용 시설. 그거는 보험 대상 상품이 뭐예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재해보험 거죠.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여기에서 농업용 시설물에서는요, 원예 시설도 되겠죠. 그리고 버섯 재배사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대 시설도 됩니다. 이게 바로 상품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가축 재해보험에서 주로 보상하는 재해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자연재해 그럽니다. 그리고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 그럽니다. 그거는 여기 봐보세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요, 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는 보통약관에서 전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장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특약으로 또 보장하는 내용도 있죠. 그러면은 병충해에 해당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디 한번 되새김질해 볼까요? 자, 병충해에 해당하는 것은요, 과수 중에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복숭아, 세균 구멍병 하나 있었죠. 그리고 밭작물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추하고 감자가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지금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했을 때 농작물에서는 벼가 있었습니다. 벼의 병해충 7가지 그럽니다. 첫 번째, 흰 잎마름병, 그리고 줄무늬 잎마름병, 그리고 도열병, 깨시무늬병, 세균성 알마름병.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중에는 벼멸구, 먹놀인제. 제가 천천히 해준 것은 그것도 써라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뒤에 가면은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요, 그러면은 이제 가축재해보험만 볼까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의 새나 짐승은 피해입니다. 그리고 질병, 화재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질병도 이제 법정 전염병은요, 보장을 하지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식, 수산물, 업, 시설물, 여기는 냅둬 불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고기도도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농업재해보험 겁니다.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을 보험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은요,
나중에 이제 보험의 이해가서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해서 제2장, 3장에가 나와 있죠. 허위했을 때, 농업재보험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너무 규모가 크더라 이러면서 농업재보험의 특징, 농업재의 특징을 써라 이런 소리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농업재보험은요, 여러 가지 평가하기가 곤란하더라 이들, 신속한 평가가 어렵더라 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민간사업 보험업자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안 되어서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50%, 지자체에서 또 20, 30%에서 정책보험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자, 보험가입 금액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 보험가입 금액 봐볼까요? 이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 여기에서 봐보세요. 보험가입 금액. 이 보험가입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보험에서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 보험가입 금액에는요, 가입 금액을 계산을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사업 간의 약정한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최초로 이제 나오죠. 그러면 보험가액은요, 뭘로 평가한 것이다?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맞게끔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험기간 겁니다.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그러면은 농작물 재해 보면은요, 생육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생육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농작물 재해 보면은 길어야 1년입니다. 그러나면은 6개월짜리도 있고요. 그 기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보험기간 갑니다. 보험료 그럽니다.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누가 보험가입자가 재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는요, 우리가 영업보험료라고 있어요. 영업보험료는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가 되죠. 그러면은 순보험료는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국가에서 50%를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20, 30%가 정책보험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내야 할 금액만 내면 됩니다. 보험료가. 전부 다 내가 10,000원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10,000원이라면 5,000원을 갖다 50%를 지원을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20, 30%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이 지자체에서 또 20% 해주면은요, 내가 3,000원만 내면 된다 이 소리겠죠. 정책보험료로. 그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요, 보험회사가 보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 경비는요, 국가에서 전액 보조회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료도 이제 좀 일단 나오고, 보험료가 뭔가 나오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럽니다. 국가 및 지방자한테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제가 방금 그랬죠. 정책보험이니까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10,000원 중에서 국가가 5,000원, 지자체가 2,000원을 20%를 지원을 해줬으며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얼마라고? 순보험료에서 3,000원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험금 겁니다.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손해사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도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에 따라 재보험사업자가 누구한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러니까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 그러면은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그럽니다.
그랬을 때 산출해야겠죠. 요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시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을 해야겠죠. 그래도 시험 문제 이거하고요. 이거 잘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계약 여기에도 보험금 계산. 이렇게 보험금 계산을 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효용성, 그래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제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시범사업이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내용에서 다 나올 겁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관련 용어입니다. 이제 관련 용어입니다. 첫 번째 그럽니다. 가입자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 가입자가 몇 명이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보험 가입한 숫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 모두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농작물 재보면은요, 농지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농가, 농지, 과수원 등을 말한다. 가입자 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가입률 그랬습니다. 가입 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내가 10,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보험 가입을 했다가 얼마를 했다? 5,000제곱미터만 했다 이 소리입니다. 10,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만 했다. 그러면은요 50%만 가입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입 대상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겁니다. 해서 100분율로 곱하기 100 그러죠. 이래서 50%가 되는 겁니다. 가입 금액을 한번 봐봅시다.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보험사업자와 보험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보험사 취급한 최대 보험금. 그러면은 잡아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이 내가 1,000만 원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사고가 났으면은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보험으로 이득이 되는 원칙은 없습니다. 보험은요 원래 피해된 것만 복구해주는 원칙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그게 바로 가입 금액이 됩니다. 1,000만 원.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특히 자기 부담 비율을 빼고 지급을 해줍니다. 다 1,0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다. 또. 자, 계약자 그럽니다. 재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계약자 그럽니다. 피보험자는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법인 또는 단체도 해당합니다. 기관도. 그래도 피보험자. 그러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요. 같은. 그러면은 계약자는요. 내가 계약을 했어도 누가?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다? 수혜자가 누구다? 피보험자가 수혜자가 된다는 거. 계약자는 내가 계약을 했어도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자는요, 돈을 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자식 보험 들어준 거 내가 계약해갖고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혜택은 누가? 운전보험, 피보험자 누가? 바로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자, 보험요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계약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보험납자가 누구한테 주는 거다? 계약자나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거기에는 약관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보험의 목적 봐봅시다.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재된 농작물과 과실, 나무, 시설약물 재배용 농업시설, 부대 시설 겁니다. 이거의 보험 목적물이 바로 보험 대상 상품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상품에 봐보세요.
보험주권은 기대돼. 농작물 있겠죠? 농작물, 예를 들면은요, 과수가 있을 거고, 또는 밭작물도 있고, 온해작물도 있고, 버섯작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과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리고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나무도 해당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재배용 시설물, 부대 시설도 된다 이 소리죠. 자, 농지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농지. 시험 문제에 농지 잘 나옵니다. 이 농지. 한 덩어리. 그러면은 우리는요, 가입 단위는, 보험 가입 단위는요, 농지 단위, 과수원 단위입니다. 필지와 번지와는 관계가 없이 하나의 논두렁, 밭두렁으로 경계가 확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의 개념을 써라 그러잖아요. 한 덩어리의 농지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 단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 단위는요, 농지 단위 또는 과수원 단위 그럽니다. 또는 시설 하우스 한 단지 그럽니다. 한동 단위 그럽니다. 한 단지 단위 그겁니다. 기본 단위를 말한다. 하나의 농지가 다수 필지로 구성되고 있더라도 하나의 필지로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도 금액으로 봐서 200만 원 이상, 그리고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여기에 따른 작물명을 다시 상품명을 구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면적 단위도 있습니다. 면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면적 단위도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200만 원이 안 나와. 200만 원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인접에 있는 두 개의 같은 니동에 속해 있는 두 개의 농지를 합해서 200만 원 이상이면 하나의 농지로 취급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자, 과수원 겁니다. 한 덩어리 토지 경우 필지와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농지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자, 나무 그럽니다. 계약에 의해서 가입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실제 결과 나무수라 이 소리입니다. 맺는 결과주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봐봅시다.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 및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 그러면은 여기에 봐봅시다. 농업용 시설물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하우스라 그러죠. 그래도 비닐하우스가 있겠죠. 두 번째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유리온실도 있겠죠. 유리온실. 또는 유지로 만들어 놓은 FRP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물도 있겠죠. 그랬을 때 구조체,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구조체에 나와 있습니다. 피복제. 피복제는 뭐예요? 하우스 맨 바깥쪽에다가 투명성 있고 광이 투과할 수 있는 그것들 옷을 입혀놓은 것을 피복제란다.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관리하여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부대 시설을 뭐라고? 시설약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동산시설은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고정되지 않는 시설은요, 보험가입 대상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부대 시설 중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농업용 시설물로 해서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산시설 되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시설은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이제. 자, 계약자 부담료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보면, 자, 거기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자 부담료, 내가 내야 할 돈이다 이 소리입니다. 계약자 부담. 제가 그랬잖아요. 농업체에 보면 정책보험이라 그랬죠.
정책보험이게 되고 국가에도 몇 프로? 50%를 갖다 지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50%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몇 프로부터? 0에서 50% 그러더라. 그러면은 작물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는 50%를 지원을 해준다. 지자체는요, 일반적으로 얼마? 20에서 30%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요, 내야 할 보험료는요, 20%밖에 안 된다. 이 소리죠. 예를 들면 30%를 해주고 50%를 해줬으면, 그래도 지원보험료에 대한 계약자 부담하는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율도 나와 있죠. 보험가입금에 대한 보험료 비율을 말한다. 환급금 갑니다. 이 환급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